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는데 되게 막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쿠팡이 되게 사실 갑질이 심한 건 맞거든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지금 힘든 시기가 맞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요즘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아, 네. 요즘 쿠팡 되게 난리죠. 최근에 방청객 혹시 보셨어요? 아니요. 그 방풍나물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모자 푹 눌러 쓰시고 그 선글라스에 마스크 끼시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나오셨는데 방풍나무를 되게 오랫동안 쿠팡에서 판매하셨는데 쿠팡이 이제 그 제품을 본인들의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지금 타격을 많이 입으셨대요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쿠팡이 되게 사실 갑질이 심한 건 맞거든요. 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는데 되게 막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도 이런 1인 셀러 입장에서 되게 공감도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와, 저분이 저기 나가서 발언권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이미 영향력이 좀 크신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일반적으로 저희 소싱할 때 방풍나물 이런 거 소싱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쿠팡이 지금 영업 정지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막 말이 들리던데 실제로 저희 같은 1인 셀러들은 쿠팡이나 네이버 매출이 거의 전부거든요. 그러면 영업 정지 당하게 된다면 사실 되게 큰 문제이긴 하죠. 이 내용이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? 어, 이 쿠팡 사태가 일어난 건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잖아요. 이런 저희 같은 셀러들한테서는 쿠팡이 되게 위험하다, 달의 검 같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. 잘 되면 되게 좋지만 반대로 뭐 반품 이슈나 그다음에 정산 이슈, 그다음에 로켓 그로스라는 걸 하게 되면 누가 샀는지 저희한테 정보를 쿠팡이 제공을 안 해줘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쿠팡이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죠. 그래서 이런 말은 되게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도 누군가는 매출이 떨어진다고도 하지만 누군가는 매출을 또 더 잘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울산이잖아요. 혹시 PD님 울산에 경기 좋다는 말 들어보셨어요?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살면서 매년 경기 안 좋다, 경기 안 좋다 말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의 쿠팡 사태가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지금 힘든 시기가 맞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들리거든요. 아, 네, 네. 그 실제 매출 데이터 같은 거를 조금 볼 수 네. 있나요? 저희는 최근에 2025년 12월 달에 매출을 3억 이상 달성을 했어요. 정말 다행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했고 저희는 사실 타격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시기가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이런 사태를 보고 쿠팡 시작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다가도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거든요.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. 와, 다행이다. 좀 미래의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는구나. 그러면 이건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다양하잖아요. 음.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 무조건 맞죠. 일단 지금 이런 사태에서 안 되는 제품들은요, 비교적 진입 장벽이 없는 제품들일 거예요. 좀 더 쉽게 얘기하면,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 있죠. 쿠팡에서 PD님 주로 어떤 거 구매하세요? 저는 식품, 오, 식품 파, 자파, 네. 맞죠. 그런 것들은 제가 셀러의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쉽게 판매를 결정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일 거예요. 그러니까 판매가로 치면 뭐 만 원, 2만 원, 비싸도 3만 원 이 정도의 제품들은요. 쿠팡이 아마 지금 이번에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매출이 하락한 그 카테고리가 아마 지금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실제로 구매하는 그런 카테고리일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단순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거나 우리가 많이 사 먹는 식품들 있죠. 그런 것들은 아마 영향을 조금 미쳤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이외에 고관여라고 불리는 제품들은요. 사실 저는 크게 매출이 등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
지금 유튜브나 온라인 이런 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쿠팡이 매출이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고, 최근에 물류창고를 매각한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 뭐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이 틀린 말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1인 셀러는 특히나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쿠팡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 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오늘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찾아서 더 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매출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내 멘탈이 흔들리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거 보고 있을 시간에 조금 더 상세 페이지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SNS, 광고, 마케팅 이런 쪽으로 좀 더 시간을 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까요?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.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매출이 떨어지는 카테고리가 있다 했잖아요.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도 있다고 했어요. 그러면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가 뭔지 그런 걸 좀 더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초보자 입장이라면 자, 지금 이런 뉴스가 많이 뜰 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초보자들이 아마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. 되게 쿠팡 안 좋다고 하니까 쿠팡을 하기가 되게 두렵겠죠? 그러면 오히려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초보는요, 원칙과 내 주관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과 주관이 어떻게 내가 소싱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 팔아야 될지는 당연히 초보니까 알 수가 없겠죠. 그럴 때는 사실 유튜브 되게 좋은 정보 많거든요. 꼭 유료 강의 안 들어도 좋은 유튜브들 많으니까 유튜브를 여러 가지 보면서 내가 직관을 좀 기르고 통찰력을 좀 기르다 보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이슈가 사실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관념을 좀 더 투철시켜 가지고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지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쿠팡을 시작하면 늦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? 절대 아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경쟁자가 떨어져 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. 실제로 저도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원래 후기가 하루에 뭐 20개, 30개씩 달리고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후기가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달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위권 판매자들의 판매량이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 지금 진입해도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지금 이미 브랜드 3개를 매각해서 저 역시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2주 전에 런칭했던 제품이 이미 쿠팡에서 판매량이 2등, 3등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또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 시점의 결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.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. 끝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